어쩌다 심 대표의 심영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요식업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요식업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겠죠. 요식업 창업에는 아주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사업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어쨌든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요식업 중 술집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알고 술집 창업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부자로 한 발짝 이끌어줄 것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500원짜리 맥주와 5,000원대 안주를 팔던 스몰비어집이 기억나시나요? 부담 없는 가격대와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안주를 제공하고 직장인들과 대학생 사이에서 큰 인기였던 생맥집이었습니다. 한때는 동네마다 스몰비어 매장이 한 4개에서 5개씩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런 스몰비어집은 어쩌다가 자취를 감추게 됐을까요? 스몰비어가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부터 술집 창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술집 창업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술집으로는 까투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골목 상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번화가까지 아주 많은 매장들이 생겼었습니다. 두 번째는 투다리라는 매장입니다. 꼬치를 기반으로 해서 까투리와 비슷하게 동네 골목 상권에 하나하나씩 생겨났고 아직까지도 매장이 꽤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들 따라서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는 여기 김치우동 밀키트를 출시해가지고 조금 화제가 됐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는 지지미, 피시앤 그릴과 같은 일본식 선술집 느낌의 술집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현재 이자카야의 시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장 인테리어 사진들도 보면은 일본식 선술집이랑 되게 비슷하죠.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전통 선술집들인데 분위기가 꽤나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 2세대 지지미, 피시앤 그릴부터 약간 일본식 선술집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 이게 현재 이자카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맥주를 베이스로 한 가게들이 꽤 생겼는데요. 치얼스라고 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와바. 여기 보면은 이제 맥주 창고 브랜드들이 생겼습니다. 치얼스랑 와바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규모로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좀 가볼 만한 분위기 내고 싶으면은 가게 되는 집들로 좀 인식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가게들에서 세계 맥주들을 좀 보급화시켰고 맥주 창고 같은 매장들이 생기면서 세계 맥주를 완전 대중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몰 비어인 봉구비어, 그 다음에 그 아류작들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런 스몰 비어들은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아쉬울 때 간단하게 한 잔 먹기 좋은 컨셉의 봉구비어와 그다음에 그의 아류작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와 회사 근처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중식 주점과 그다음에 스몰 미들비어 그리고 하이볼이 요즘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현재에는 아주 초저가 맥주집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룡동생이라는 브랜드고 그다음에 리춘시장, 그다음에 여기 초저가 맥주 생마차, 하이볼집, 그 다음에 역할맥, 여기도 하이볼집. 한국의 주류 문화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부어라 마셔라, 취하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코로나 이전부터도 조금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일단 회식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게 되었고 요즘은 좀 즐기는 문화로 많이 변화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이랑 위스키 모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맛을 조금 더 한층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볼로도 좀 유행이 번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제는 요새 잘 되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격 파괴를 한 이자카야 느낌의 브랜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생맥주 1,900원, 닭날개 튀김 테바나카 900원으로 해서 유명합니다. 단점으로는 여기 사진에도 보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른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진짜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옆에 테이블을 합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오래 있기는 힘든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조금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장들도 많이 생기고 유사 브랜드들도 많이 생기면서 아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안주 퀄리티가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쪽에 보면은 닭날개 튀김이 나왔는데 정말 요즘 좀 화제가 됐기도 했잖아요. 되게 이 손가락만한 닭날개 튀김 반 잘라놓은 거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전할머니 맥주입니다. 솔직히 역할맥이라고 하죠.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자주 가는 술집인데 저렴한 안주와 그 다음에 시원한 살얼음 맥주로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브랜드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제 느낌에는 이제 마땅히 갈 곳이 없다 하면 가게 되는 술집이 되어버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선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인테리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1920년대 일본의 재즈 카페를 좀 모티브로 해서 인테리어 컨셉을 잡은 것 같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간 매장들 전부 다 진짜 인테리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선은 좀 일반 이자카야보다는 1, 2차를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요리 주점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메뉴 퀄리티들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메뉴가 실제로도 이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어요. 좀 단점은 인테리어가 좀 뛰어난 만큼 창업 비용이 매우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면 좀 많이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들이 지금 보면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희소성에 대한 문제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용룡동생이라는 브랜드고요. 일단 이 브랜드도 홍콩식 좀 인테리어 컨셉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인테리어가 뛰어난 브랜드고 중식 요리를 베이스로 해서
좀 화려한 메뉴들이 정말 저는 좀 새롭게 많이 다가왔어요. 대중적으로 중식을 되게 잘 풀어내고 특색도 잘 살린 브랜드이고요. 몇 번 가봤는데 지인들도 대체적으로 음식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만족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창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창업비가 기타 비용 빼고 2억 정도고요. 기타 비용 다 합하면 제가 봤을 때 3억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수도 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창업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여기다가 권리금, 보증금, 기타 비용 하면 3억에서 3억 5천, 40평 기준으로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 향후 방향성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현재는 조금 일본식 느낌의 매장들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 중식 브랜드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유행하는 아이템은 생마차와 같은 초저가 맥주인데요. 유사 브랜드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아류작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지속되고 희소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저는 아까 위에서 봤던 이런 봉구비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봉구비어는 위에서 봤던 봉구비어와 같은 스몰비어집들이 순식간에 없어졌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한 동네에 3, 4개, 5개까지 생기고 사람들은 그 브랜드와 컨셉이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왁자지껄했던 가게가 서서히 한적해지더니 가야 할 가치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5년도에는 찾아보니까 730개까지 브랜드가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211개로 500개가 넘게 없어지고 있고 보면은 없어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봉구비어 평균 매출액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작년 기준으로 2023년 평균 매출이 한 9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집 트렌드는 정말 유행이 빠르고 엄청나게 민감한 창업 아이템입니다. 빠른 트렌드를 캐치해야 하고 빠르게 시작해서 원구 매수를 해야 하고요. 조금 늦게 유행하는 아이템을 시작했을 때는 원구 매수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현재 대학생들이랑 회사원들 사이에서는 음주 문화의 변화가 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취하자의 문화에서 즐기자의 문화로 변화하고 워라밸의 그 의식 증가와 회식들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계청 자료에서도 보시면 지금 거의 20% 넘게 17년부터 빠졌거든요. 주류 출고량 자체가. 근데 성인 1인당 성인의 주류 소비량은 그거 마찬가지로 20% 정도 줄었지만 성인 인구수는 늘었는데도 주류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로 술집은 기본적으로 술 판매에서 큰 이익을 남겼는데 판매량 자체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이 부분도 술집을 창업하기 전에 꼭 고려하고 염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2019년 정도에 술집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면서 좀 느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퇴근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활 리듬이 많이 깨지고요. 3시쯤 퇴근해서 집에 가면 4, 5 시고 일어나게 되면은 낮이라서 정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기도 어렵고 그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시간 보내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거기에 또 아무래도 주변에서 계속 술을 먹고 있다 보니 술을 먹을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단골 손님들도 한 잔, 2잔 이렇게 주게 되면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될 경우도 있고요. 친구들이 매장에 놀러 오는 날이면 항상 마감 후에까지 술을 먹게 되어 매일매일 피곤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살도 막 뒤룩뒤룩 찌고 건강도 정말 많이 안 좋아져. 돈을 벌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창업을 하고 창업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창업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건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 벌려면 물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 술자리 문화 자체가 달라진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